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부동산 보유와 차명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습니다. 모든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 가경입니다. 재산 2억 1천만 원 가운데 4인간 채무가 1억 4천만 원이다.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에 9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지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후보자의 보훈이 아닌지 김민석 후보자는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면 본인의 정치적 채권자들을 위한 보훈에 여념이 없을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은 음주운전 등 전과사범,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민정수석은 차명재산, 총리 지명자와 정무수석은 새천년 NHK 룸살롱까지 이재명 정권은 이미 그 시작부터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정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날카로운 인사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처럼 민정수석 하나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도덕성 제로 정권이 어젯밤에 특검에 칼잡이 3명을 임명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고검장에 임명하고 감사위원으로까지 임명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패, 비리에 대한 감사를 매번 방해하고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으로 직무정지 당한 사이 직무대행으로서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사의 방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민준기 특별검사는 편향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 임명은 조국혁신당과의 정치적 나눠먹기의 산물입니다. 이미 특검의 인선부터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편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이는 특검의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예고된 대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 검찰로부터 빼앗은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부여하는 법안, 그리고 이 모든 수사를 관할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입니다. 먼저 이 법안들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상 권한과 기관을 법률로 해체하려는 위헌적인 입법 쿠데타입니다. 헌법 제12조는 영장신청 주체로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찰과 검찰청을 헌법상 기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상 권한과 기관을 하위법률인 법률로 폐지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들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현행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졸속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1차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필요시 2차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자체에 이미 인권 보장적인 기능이 있는 것인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러한 인권 보장 기능이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들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모든 수사권을 권력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에 의하면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되며 검찰이 수사하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안부 장관 산하에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부여하게 됩니다. 법원조차 권력의 입김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눕는 마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 장관 산하 수사기관에 모든 수사권을 준다면 그러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4건의 법안들은 대법관을 증언하여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민주당이 검찰도 해체하고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사법 독재의 서막입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검수완박의 총결판이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에 대한 너무나도 노골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현행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입법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위헌적인 검찰 해체를 저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수사권 장악을 위한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질의응답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소속 밝혀주시고요. 편하게 질문 주시면 지정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어제 재선 의원님들 의혹을 그렇고 은행도 대체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소집 요구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걸로 이제 요청을 안 여는 거는 사실 안 열겠다는 일체 투명 아니냐 이런 게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총을 취소한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의총의 개최가 당내 갈등이나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의총의 의결사항이라면 의총을 열어서 의결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임하는 원내지도부가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퇴임하는 원내대표님께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 재선 의원님들 모임이 있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총을 열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주도하셨던 권영진 의원님과 통화를 해서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10% 이상, 10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의총을 요구하면 의총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면 의총 요구서를 제출하면은 오늘이라도 의총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총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간단히 짧게만. 그동안에는 이제 텔레그램 방송을 통해서 요청 소집 요구하면 요청을 열고 이런 식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약간 이런 식도 있는데요. 아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텔레그램 방에서 의총을 소집하는 의사표현이 있을 경우에 그 의총 소집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의총 소집 요구서는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원내대표가 취소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다시 소집하려면은 정식으로 의총 소집 요구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뭐 꼭 무슨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어제 그 발표한 회견문 그거를 원내행정국에 접수하면은 그걸로 간주를 해서 의총 소집 요구한 것을 간주해서 오늘 의총을 열겠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사퇴
저희들은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충분히 사퇴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끝까지 인사청문회에 응하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은 이미 인사청문위원들의 명단도 제출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또 거기서 사퇴도 요구할 그럴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이제 법안 발의들이 입법 폭발하고 하셨는데, 근데 원내 상황 자체가 지금 여대 야소이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뭐 장애투쟁이나 다른 고려하고 계신 보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6일 날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또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지 대책도 마련하고 앞으로 그 대책에 따라서 우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이제 개시가 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문제다 의원님 같은 의원님들이 비언정당 해산 심판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고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정당 해산 요건은 우리 헌법과 법률상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무슨 폭력혁명을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법리 해석으로는 저희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엄이 그러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 정당이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고 우리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 당에다가 책임을 지운다라면은 그것은 완전한 연좌제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정도 질문들 없으시면은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질문 있으신지 됐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